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이라는 강좌를 여러분들하고 처음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2026년도에 어떤 식으로 한솔과 함께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합격률을 끌어올릴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교수님들이 각 과목마다 단원별로 먼저 정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이론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갸우뚱하는 부분도 생기실 텐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예제를 또 통해서 그 갸우뚱했던 물음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별표 또는 동그라미로 바꿔드릴 수 있는 게 교수님들이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렇게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2단계로 내려가서 아무래도 그동안 출제가 어떤 문제들이 됐었고 최근에는 CBT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즉 컴퓨터를 통해서 각자 개인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최근 출제 경향 정도는 파악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경향 문제들을 또 한 2, 3년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5개년으로 좀 부족하니까 CBT 시험이 실행됐던 한 3년치 정도를 더 추가했다라고 생각하면 한 7, 8년 또는 많이 푸시는 분들은 10개년 정도까지의 그동안의 출제 경향 문제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잘 풀리는 부분도 있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여러분들이 또 실력을, 합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저희 한솔에서는 블랙박스라는 얇지만 아주 핵심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출제됐던 출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제 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완을 좀 하시면 마지막에 드디어 한솔 아카데미에서 출제되고 있는 AI를 통해서 실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라는 랜덤으로 과목별로 20문제씩을 시험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맞느냐에 따라 그죠? 틀린 부분들은 다시 또 블랙박스로 가서 정리를 하시거나 그것도 부족하시면 다시 이론으로 찾아서 그 부분, 그 단원만 여러분들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면 아마 합격률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시험 응시는 그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시험을 봅니까? 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기사는 대학교 4년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우리 산업기사는 2년제라고 할게요. 요즘은 3년제도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표현했던 이런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실무 경력으로만 보시면 대학생으로 보니까 4년 정도가 필요한 거고, 그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2년제 대학과 기준을 동일하게 보시니까 2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는 2년제를 나왔는데 그러면 4년을 맞추려면 실무 경력 2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3년제를 나왔다면 1년. 그래서 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사, 2년을 기준으로 또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산업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고요. 가장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 예정자라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4년제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3학년만 맞추면 된다가 아닙니다. 4학년 1학기 등록을 하신 분들을 졸업 예정자라고 봐요. 등록을 일단 4학년 1학기 하신 다음에 휴학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3학년만 맞추고 4학년 1학기 등록을 안 했다. 그거는 졸업 예정자가 안 되시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 뭐 전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졸업 예정자는 2년제의 경우는 2학년 1학기 등록을 하셔야 되고, 3년제의 경우는 3학년 1학기 등록을 완료하셔야만, 뭐 등록한 다음에 휴학을 하거나 뭐 군대를 가신다거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최종 학년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시험은 어떤 필기시험 과목이 있고 산업기사는 어떤 과목이 있는가인데, 우리가 이 토목산업기사가 이제는 과거의 기사랑 똑같이 6과목 각 20문제씩 풀어내셔야 되는 거여서 좀 기사와 산업기사가 차별화가 좀 없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개정이 돼서 토목산업기사의 경우는 응용역학과 철근 콘크리트를 합친 것을 구조설계, 그래서 20문제를 결국은 알고 보면 10문제씩 두 과목이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과목 수가 3과목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아, 그럼 산업기사가 되게 편리하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2과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10문제씩만 출제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측량 및 토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측량, 여기 토질, 그럼 이 2과목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자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수문학이나 수리학, 상하수도 요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0개씩 합쳐서 20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산업기사만 별도로 공부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교수님들도 다 동의를 하셔서 토목기사 기준에 맞춰서 6과목을 공부한다. 그 대신 10문제씩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데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CBT 방식으로 20문항씩 시험을 보는데 하나 보고 30분 끊고 그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3시간을 줘서 당신들이 뭐 상하수도부터 풀든 측량학부터 풀든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20문제씩 출제가 쭉 되고 있다. 과목 시험의 순서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120문제를 한꺼번에 3시간에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죠? 산업기사는 그러면 3과목밖에 안 되니까 1시간 30분만 주시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합격이 되려면 그럼 120문제 중에 또는 60문제 중에 산업기사는 몇 개를 맞으셔야 됩니까? 그러면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60점이에요. 그럼 얘는 72개를 맞추셔야 되고, 얘는 36문제를 득점하셔야 된다. 60점이니까 어렵지 않죠? 60%의 득점률을 보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과락이라는 점수가 있어서 과목당 40점은 아무리 못해도 맞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지시면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어떤 과목은 20문제를 풀었는데 19개를 맞추시고, 어떤 과목도 20문제 중에 18개를 맞추셨어요. 아주 우수하신 분인데 이 3번째 과목에서 예를 들어 7개를 맞췄다. 그러면 과락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최소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20문제에 40점이면 8개를 맞추셔야 되는데 7개 맞아버리면 과락제도에 의해서 이 전체가 다 불합격 처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뭘까요? 너무 한 과목에 취약하거나 어느 한 과목만 너무 잘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시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밥 먹으실 때도, 그죠? 영양분을 골고루 드셔야 건강한 몸이 되시듯, 역시 자격증을 따실 때도 너무 한 과목 쪽에만 집중하시거나 한 과목이 너무 취약해 버리시면 과락제도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실기시험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토목 설계 및 시공실무라고 돼 있는데, 기사 보시는 분들은 주관식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그 주관식 문제는 한 2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파트별로 배점이 높은 것은 한 문제에 10점짜리, 8점짜리, 뭐 18점짜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량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잡아내시고요. 특히나 이 시공 쪽에서 이 토질이라는 과목은 기사 보시는 분들은 필기 때부터 좀 잘해 놓으시면 실기 시험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산업기사분들은 여러분들 CAD라는 도면을 컴퓨터를 통해서 도면을 그리시고 뭐 단면도 같은 거 그리셔서 출력한 다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암기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내용과는 크게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얘를 보통 작업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직접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얘는 주관식 시험을 보시는 거.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거의 26년이면 딱 30년이 되네요. 횟수로. 자, 96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강의를 수험생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과목별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뭐 이건 제 주관도 아니고요. 개개인의 주관마다 또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역학이라는 거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1순위로 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내느냐. 그죠? 근데 이게 또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난이도기도 하지만 역학을 잘해야만 철근 콘크리트, 수리학, 여기죠. 수리학. 이런 거에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 수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태가 되는 학문이 유체 역학이죠. 역학을 물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역학을 잘하면 수리학도 좀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토질, 여기서 말하는 토질도 알고 보면 토질 역학이잖아요. 즉 이제 역학에서 배운 걸 흙에다가 적용을 해보겠다 그러면 토질도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특히 토질이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차 시험인 시공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또 받는 과목이다 보니 토질 잘해놔야 된다. 그러려면 역학도 좀 잘해야 되는 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순서를 역학을 먼저 공부를 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역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라도 아니고요. 제가 역학은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한 1단원에서 시작해서 중간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와 토질과 수리학을 병용하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고요. 나는 역학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역학만 한 달 동안 공부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역학은 처음에만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로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시고요. 하루에 오히려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해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10시간 동안 역학만 한다. 그건 초반에나 그렇게 하시는 일이고 중간 정도 되시면요. 하루에 1시간 또는 30분씩만 역학의 감각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감기 걸리셔서 일주일치 약을 받아왔는데 빨리 낫고 싶어서 일주일치 약을 한 번에 드려버리면 사람 죽어요. 그죠?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내 거 만들고 싶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건 비추천하니까 병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 과목별로 첫 단원마다 다 설명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역학을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 있는지만 읽어보시면 토목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뭐 제 의견을 여기다가 적은 게 아니라 저희 한솔 아카데미의 교수진 분들이 다 모여서 정리를 해놓은 거에서도 역학을 먼저 잡아야 된다.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해주셔서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측량학, 수리수문학,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리학은 유체역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학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역학부터 잘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질 및 기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사 보시는 분들은
2차 실기 시험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토질 및 기초를 필기 때 잘 못해버렸다. 그럼 실기 시험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필기 때부터 정리를 해두시면 실기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산업기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드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필기 과목과는 큰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 설계라는 산업기사 안에는 역학이 들어가는, 역학과 철근 콘크리트가 합성된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나 다 역학을 1순위로 잡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역학을 진짜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재료마다, 이건 물에다가 적용해보자, 얘는 흙에다가 역학을 적용해보자, 얘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역학을 적용해보자 라는 재료적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연관성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서 측량이라든가 상하수도는 약간 암기성이 좀 짙은 과목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후반부 쪽으로 밀어두시고, 얘네들은 중반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놓으신다 생각하시고, 초반에는 역학을 다는 아니어도 한 중간 단원까지는 진행을 한 다음에 얘는 하루에 그러면 30분씩만 더 하면서 얘네들을 병용해내자. 그리고 역학이 어느 정도 그럼 다 끝나면 그 빈자리에 바로 측량학과 상하수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산업기사분들도 그런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뭐 두서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문구대로 토목기사든 토목산업기사든 합격을 위해서 저희 한솔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면 뭐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의 성적, 뭐 또는 수험생들의 평가, 이런 걸로 다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훌륭한 교수님 진과 훌륭한 단계별 학습법을 잘 진행하셔서 합격률을 높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